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짧고 굵게 핵심 내용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애플도 노조 탄생이 임박한 듯합니다. 애플도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고,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1분기 실적 발표는 실망적일 것이라는 소식과 S&P 500 기업의 순이익률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기업들이 꼽은 실적 발표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보합 마감했는데요.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담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 이 두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특히 정말 화면의 차트를 보면 위아래 변동성이 보이시나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며 기대감을 주고 또다시 내려가면서 불안감을 주고 이내 다시 상승하며 기대감을 줬다가 다시 하락을 보여주고 결국 마지막에 보합권까지 말아올린 미국 증시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루의 등락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장기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이런 움직임은 그냥 매번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양극화가 눈에 띕니다. 반도체 섹터가 오랜만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에너지 섹터와 금융 섹터도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년 중 최고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에선 현재 5월 50bp 인상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6월과 7월 50bp 인상 가능성도 현재 5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며 치솟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 대출의 주요 기준이 되는 만큼 다른 차입 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가파른 금리 상승은 곧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높이게 되고, 이는 성장 둔화로 확산할 여지가 있기에 국채 금리의 미국 증시가 휘청이는 겁니다. 금일 공포 지수는 39이고요. 이날 먼저 극단적 매파 제임스 블라드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자꾸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공포를 심어주기에 오늘도 가장 멋없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임스 블라드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5월 FOMC에서 자산 매각은 확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긴축에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자산 매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연말까지 기준금리 3.5%까지 도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작년에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던 금리 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럼에도 이미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5월, 6월, 7월 3연속 50bp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인플레이션인데 일단 피크아웃이 언제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아마존과 스타벅스에 이어 애플까지 노조 결성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지점 직원들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명을 진행 중인데요. 이게 승인되면 애플 매장 중 첫 노조가 됩니다. 애플은 실제로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설득을 했었는데요. 결국 노조 결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과 스타벅스 등 노조가 탄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물가 상승이 너무 심각해서 기존 임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이 결국 못 버티고 결집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근로자들이 가진 힘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점이죠. 즉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애플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지만 근로자들의 급여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겁니다. 제가 올해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상승, 공급망 사태가 기업들에게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기업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은 것 중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먼저 높아진 유가, 가스 가격입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앞서 애플 노조 소식과 관련되어 있듯이 임금 상승과 구인난이 여전히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 공급망 사태와 원자재 가격 인상도 문제가 되고 있죠. 즉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유가, 가스, 원자재 상승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공급망 사태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1분기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의견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었는데 그 효과가 정점을 쳤고 이제부터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강한 긴축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한 거죠. 그래도 현재까지 다행인 점은 현재 S&P 500 기업들의 7.5%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 81.5%가 예상보다 높은 EPS를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좋은 스타트라는 거죠. 다만 아쉬운 점은 올해 1분기 순이익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마진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3월 CPI가 정점이라는 의견이 꽤 많죠. 그러면 다시 마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연결될 수 있죠. 에너지 섹터는 현재 가장 큰 폭의 마진 증가가 예상되고 이외의 유틸리티, 원자재가 마진 증가 섹터이고 그 외 7개 섹터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마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다시 순이익 마진이 작년 수준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국 봉쇄, 공급망 사태가 해결되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생각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번 분기만 무사히 넘어가자 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건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순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3.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소는 실적이 잘 나와주는 것과 향후 가이던스 역시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넷플릭스, IBM, 존슨앤존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슬슬 정말 기대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부디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한나니님의 댓글입니다. 댓글 쭉 다 봤는데요. 얼마 전 폭등장이랑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저도 주린이지만 상승장에는 쇼 잡아야지. 버블이 또 온다면 망한다 등 시장에 따라 악플이 난무하는 걸 보니 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지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일희일비하지 않고 멘탈이 안 흔들리는 제 자신이 나중엔 저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 설레기까지 하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가끔 와서 흔적 남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주가가 하락할 때 처음 보는 닉네임의 분들이 많아지고 그분들은 비관론자, 악플러들이라는 겁니다. SQQQ 매수에서 매도를 유도하려는 건지 그 심리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도 제 영상 속 비관론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 분할 매수 구간임이 분명하구나 라는 강한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14달러의 타코벨 주가를 보고 있다가 7달러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7달러에 매수를 시작했지만 그 타코벨 주가는 무려 1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관론들을 무시하고 피터 린치는 1달러에도 계속 분할 매수를 했죠. 그리고 결국 그 타코벨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린 사례로 유명합니다. 피터 린치는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조롱과 욕을 먹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투자에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했고 투자를 성공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관론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비관론들을 다 이겨낸 게 미국 증시입니다. 가장 확률 높은 투자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중입니다. 어제까지 벌써 37일차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37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약 3주 전에 4차 매수 타이밍 41차 매수까지 모두 완료했었는데요. 이제 잠시 관망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원을 보면 RSI가 38까지 내려왔습니다. RSI가 다시 30을 터치하게 되면 다시 4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시작됩니다. 증권사마다 RSI가 달라서
현재 30 아래인 증권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키움증권과 위블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며 이 두 곳에서는 아직 38.9입니다. 왜 우리가 개별 종목이 아닌 나스닥과 S&P 500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할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어느 영상에서 본 말인데 너무 와닿았는데요. 달리기로 설명을 드리면 S&P 500은 가장 빠른 1등부터 500등을 모아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는 거고, 누가 500등 밖으로 밀려나면 다른 누군가는 500등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퇴출과 편입이 되면서 우리에게 통찰력이 없어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팬데믹,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다 이겨내고 미국 주식의 역사는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만 계속 모아두고 도태되는 기업들은 알아서 퇴출시키고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멘탈과 심리만 지키면 됩니다. 그 누가 뭐라 하던 여러분이 확신을 가졌다면 그 확신을 실제로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줄웅줍하는 투자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을 보고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 1번 계좌 평단가는 76달러에서 시작했던 QLD가 지금은 6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웅줍을 외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그 누구보다 평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기회를 활용해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